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이현지 강사입니다. 아직은 제 이름 석자로 부모님들께 제 수업을 설명하는 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화면에 이제 저의 지나온 이력을 좀 담아봤는데요. 사실은 대치동에 쟁쟁한 강사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이력은 그냥 평범할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교육자의 길을 꿈꿔서 과도 국어 교육과를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국어 전문 학원에서만 한 번도 이제 옮기지 않고 이제 약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원에서도 지금 한 곳에서만 수업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지나온 삶이 말해주는 건 딱 한 가지인데요. 답답할 정도로 한 길만 판다. 그래서 저의 성격이 보여주는 것, 이러한 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민망한 이야기긴 한데요. 제가 좀 우직하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는 분들은 이제 알아서 수업을 찾아주시지만 제가 냈던 성과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게 고등 중심인데요. 언남고, 그다음에 중대부고, 영동고 이렇게 진선여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 학기 전교 1등을 배출하고 있고요. 당연히 국어 1등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 3학년 전체를 수업을 하고 있고요. 1학년하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국어 1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1등은 못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원래 1등급이 없었던 반이었어요. 아예. 그런데 원래 2등급만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이 이번에 국어 2등부터 5등까지 쫙 가져왔으니까 제 목표는 이제 그 다음 수업에서 1등까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동고 국어 시험 어렵다는 이야기 종종 들어보셨죠? 이번에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다시 재수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열심히 더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 다 있지만 중대부고는 특히 더 애정이 있는데요.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지금 단 한 명 빼고 모두 1등급부터 2등급입니다. 그래서 인원수 대비해서 아이들의 등급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등급도 그냥 2등급이 아니라 2등급 초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전 인원이 80% 이상 국어 10위권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예비 고1들이 가장 막바지에 달아있는 내용이 이제 고등 내신일 텐데요. 제가 이런 부분 자체는 정말 책임지고 아이들 성적 잘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1학년보다 2학년 수강생이 더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1학년 때는 여러 학원을 전전하다가 아이들이 2학년 돼서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성적 올라가는 재미 붙이면서 쭉 가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도 아직 낯설실 테고 그리고 제 이름도 아직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성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믿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설명회는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차례는 그냥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2028 대입기 편에서 국어 과목의 의미부터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상위권을 목표로 하겠죠.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해결해야 될 것들, 그리고 제 국어 수업의 특장점을 설명하면서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이 좀 두꺼울 거예요. 이제 아마도 고등학교 진학에 앞서서 어떤 학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강남권 주요 학교의 내신 특성을 분석을 해놨으니까요. 이건 첨부 자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028 대입 개편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자, 페이지는 4쪽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처음으로 바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처음으로 바뀌는 수능 수업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요. 지금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요. 국어 과목에서는 원래 선택이었던 화법, 작문, 언어 매체가 모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어만 이런 게 아니라 수학부터 이제 모든 전 과목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수능에서는 아무래도 변별력을 수학 과목이 잡아줬었어요. 근데 수학 과목이 모두 다 통합으로 바뀌게 되면서 중요 과목에서 비중이 가장 크게 높아질 영역이 국어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강 들어서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국어 강사로서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 수능에서는 국어 과목의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죠. 국어 강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내신입니다. 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5등급제가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9등급제에서는요, 2등급까지가 상위 11%였다면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요, 약 10%가 1등급까지 올라가게 되죠. 아무래도 학령 인구수가 줄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변화의 지점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 건 무엇이냐? 당연히 기존에 비해서 내신 변별력은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차이점을 둬야 되냐면요.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과목이 이제 고교 학점제라서 과목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수강하는 과목에서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 학년이 바로 1학년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고1은 내신이 중요했지만 기존보다도 고1 내신의 중요성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학년별로 어떻게 공부를 나아가야 되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자, 페이지 5쪽인데요. 자, 중3부터 이제 고3까지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이 분리되진 않고 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긴 한데요. 먼저 고3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고3은 EBS와 평가원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당연한 정석이죠. 평가원은 풀고 다 풀었다면 사설 모의고사까지 나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고2 같은 경우에 이걸 모두 다 앞당겼다 그러면 고2도 평가원 기출을 어느 정도 연습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고2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고3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파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비중 있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단계라면 고2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자체가 요구하는 게 많은 것을 빠른 시간 동안에 정리하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2는 다른 학년에 비해서 수강해야 될 과목도 굉장히 많고요. 정리해야 될 내용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2의 포인트는요. 시간 조절이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낼 것인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모두 다 동일한데 이 시간을 얼마나 자기의 역량에 맞춰서 꼼꼼하게 정리하느냐.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모두 다 병행해야 되는 시즌이죠. 자, 그렇다면 고1은 뭐냐? 여태까지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고1은 완전히 내신 집중입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하기도 해야 되는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에 대한 이해보다는 좀 중요 과목 위주로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1부터 고3 모의고사를 다 풀리고 있죠. 대치동은 다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고1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중심으로 하되 주요 과목 위주로 고3 수준까지 끌어갈 수 있도록 그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예비 고1 중3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신을 지금 중3은 굉장히 그 중학교 수준으로 하게 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내신은 고등학교 넘어갔을 때 내신과 완전히 의미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3은 자기가 중3이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부터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물어보는 유형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수준도 다르고요. 당연히 편차도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등 선행이라는 건요. 내용 위주의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방법부터가 달라져야 되고요. 관점부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풀어본 횟수가 아이의 점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드리면요.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분들 모든 과목쌤들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된다. 사실은 이 대치동에서 수업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이 선행이 피치 못할 어떤 선택권과 같은 거긴 한데요. 이 선행을 어떻게 요령 있게 그리고 방향성 맞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럼 국어 과목은 어떤 순서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5쪽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국어 그러면 그냥 문학, 독서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페이지 5쪽에 다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읽어만 보셔도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큼직큼직하게 보는 것과 다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꼭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되게 바빠 보이는데 어떻게 이 수업을 다 하냐. 자기 학교만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다른 학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은 크게 보면 되게 못할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 일을 쪼개서 하나씩 하면 언젠간 다 할 수 있다. 제가 아이들한테 꼭 그렇게 알려주면서 순서대로 공부하게끔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영역을 크게 보면요. 굉장히 수월해 보입니다. 근데 이걸요. 하나하나 쪼개고 보면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먼저 잡고 가야 되는지가 느껴지실 텐데요. 제가 여태까지 예비 고1부터 고3까지 가르치면서 느낀 건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될 것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 문학. 그중에서도 고전 시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걸 암기한다기보다는 계속 문제풀이 후련하는 게 좋고요. 사실 이 독서에 대한 이해는 이미 지나온 시간, 아이들이 얼마나 국어 공부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그 이과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성실히 공부했다고 쳤을 때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좀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고전 시가가 조금 효율성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음은, 단어, 문장 규범까지 중등 교육 과정에서 한번 다루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국어사죠. 사실은 이 국어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문법도 중요하긴 한데요.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불리 문제에 있어서 화법을 선택한 친구들이 고전 시가에서 국어사와 관련된 고전 독해가 나오면 불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국어사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고전 문학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고전 시가의 난도가 어느 정도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고1, 고2, 고3 모의고사 시험지를 딱 봤을 때요. 고1, 고2의 고전 시가 지문이 고3 지문보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바뀌는 수능에서는요. 고3이든 고1이든 고2든 이제 언어 매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국어사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그러면 중세국어 내용을 아니까 당연히 고전 시가도 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맥을 하게 되는 건데요. 고전 시가와 국어사 부분, 그러니까 중세국어 파트가 지금 이 시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을 이제 영역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이들의 컨디션 문제, 그리고 기초적인 독해력 능력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 이 부분은 그냥 꾸준히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영역이 됩니다. 해서 제가 이 지점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이 지금 예비 고1부터 고2까지 올라갈 때 성적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파트가 고전 파트와 국어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제안을 드리자면 이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네요. 지금은 고전 문학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문보다는 시부터요. 그리고 고등 필수 들어가기 전에 중세 국어부터 하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의 학습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다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순서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소설이 조금 더 길다 보니까 학습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짧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좀 긴 글까지 아이들이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세국어를 한다면 이제 고1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요. 언어와 매체 전 영역, 그러니까 의문 단어, 문장, 국어사까지 한번 쭉 훑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름방학은 약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제가 택했고요. 해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 두 강좌입니다. 자, 페이지 6쪽에 적혀 있는데요. 이제 오전 10시 일요일 개강하는 반이 하나가 있고요. 오후 6시 일요일에 개강하는 반이 있습니다. 모두 다 4회로 진행이 되고요. 3시간씩 수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1강은 훈민정음, 그리고 2강은 중세국어의 문장과 단어, 3강부터 4강은 중세국어의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든지 소학언의 용비어천가와 같은 고등학교 교과에 실려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비 고1이지만요. 이 수업은 고1, 이 수준에 맞춰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최대한 아이들 눈높이 맞춰가지고 꼼꼼하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관심이 가시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고 부모님들도 싫어하시는 정철의 가사만 모아놨는데요. 삼인곡, 송미인곡은 보통 고2 교육과정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고1 교육과정에 실려 있죠. 근데 왜 순서를 뒤바꿔 놨냐면요. 너무 무거워요. 아이들이 관동별곡을 1강부터 듣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도 삼인곡, 송민곡부터 해서 애정을 담고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고요. 3강, 4강 이어지면서 관동별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은요. 2028 수능 개편을 고려해서요. 자, 페이지 7쪽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2028 수능부터는 아무래도 이 문학에서 본질, 고전 문학의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성 자체를 고전 문학으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등도 과정이 개편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교 등급제에서 서논술형 문제가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논술형 문제에 조금 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모든 과제집에 고전 문학 중심으로 하되 서논술형 문제까지 첨부를 해놨고요. 그리고 교과 연계까지 고려해서요.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 고등에선 반드시 다루게 될 내용. 그리고 이제 조금 의심 있는 눈초리로 보시게 된다면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 교과서 수록 작품도 다 바뀌게 될 텐데 어떻게 그 작품들을 선정할 수가 있겠냐라고 물으시겠지만 교과서는 계속 바뀌어도 빠지지 않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담아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출판사가 어떻게 바뀌어도 빠지지 않는 그런 작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필수적인 내용으로 갈래를 정리하게 될 거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강남권 주요 기출문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만나볼 수 없는 문제들인데 제가 아무래도 고등 내신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 휘문이라든지 단대라든지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들의 모든 학교 기출 문제들은 접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등 문제만 풀어봤던 아이들이 고등 문제를 풀어보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지점에서 본인 스스로 깨쳐야 되는 공부법도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페이지 8쪽입니다. 자, 수업과 과제는요. 수준은 고1, 2 수준까지를 지향하고 있고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매주 테스트를 진행. 그리고 클리닉은 애초에 날을 고정을 해서 일요일 10시 수업이면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 또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잖아요. 남겨서 또 9시부터 10시까지. 당연히 끝나고 나서도 클리닉은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이 외에 이제 아이들이 이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날짜를 조정해서 제가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서 수업부터 과제, 평가 관리까지 제가 화면으로 담아낸 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간략하게 담아내봤는데요. 제가 제 수업을 어떻게 이제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화면에는 지금 이미지 컷이 3개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요. 페이지에는 9쪽에 담겨 있습니다. 다 좋은 말만 적혀 있죠. 뭐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메시지라든지 아이들이 보내준 메시지입니다. 아까는 그냥 성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가장 자부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제 수업에는요. 진선여고, 영동고, 중대부고, 언남고 모든 학교죠. 형제 자매들이 다 다니고 있어요.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그리고 지금 1학년,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모두 다. 그리고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누나가 중대부고고요. 동생이 언남고예요. 그래서 아이를 1년 동안 보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아이가 그 다음에 동생이 학교에 올라왔을 때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부모님들께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성적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적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궁금해하실 강남권 내신 분석 자료집은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자료를 읽어야 되는지 세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는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얼굴들을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뵙다 보니까 전에 설명회에서 뵌 분들이 한 번 더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이고요.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서 제 얼굴을 꼭 각인해 주시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수업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